잠깐 돌잡이 전에 이야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5성급 호텔 연회장, 200명의 하객들 앞. 저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저 남자 박민수 15명에게서 127억을 털어먹은 사기꾼입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수갑이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저는 그 사기꾼 놈의 얼굴을 500만 원짜리 3단 케이크에 쳐박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짓을 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다닌 회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박스 하나, 그게 제 30년의 전부였습니다. 팀장 박성진, 그 명함이 제 전부였습니다. 회사 밖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집에 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명함을 찢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 거실엔 아내와 쌍둥이 아들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아, 동해, 23 대학생 놈들이었죠. 제가 다녀왔다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퇴직금 얼마 나왔어? 5억. 세금 떼고 실수령액 4억 8천.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우 그거? 30년 다녔는데? 겨우 그거. 그 한마디에 제 30년이 부정당했습니다. 동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대학원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랑 생활비. 동아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어학연수 가야 취업되는데. 그때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항암치료 3차. 내일 입원하셔야 한대.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아버님 치료비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한 달에 800만 원이야. 800. 제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800만 원. 한 달에. 그럼 1년이면 거의 1억.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장인어른 항암치료비 월 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9,600만 원. 쌍둥이 등록금 더하기 생활비년 6천만 원. 장모님 생활비 월 200만 원. 우리 집 생활비 월 400만 원. 엄마 요양병원비 월 300만 원. 합계 2억 7천만 원. 퇴직금 4억 8천에서 2억 7천 빼면 2억 1천. 1년이면 바닥입니다. 재취업? 55세 팀장 출신 누가 받아줍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55세, 흰머리 투성이, 다크서클, 이제 끝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제게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예전엔 제 품에서 잤는데, 이젠 저는 월급 안 나오는 남자였습니다. 다음 날 장인어른이 입원하신 병실에 갔습니다. 사기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지금 3차 항암 안 하시면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장인어른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아, 미안하다. 너 퇴직했는데 내가 집만 되는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말씀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복도에는 장모님과 아내가 울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치료비 어떻게 해? 성진이 퇴직금으로는 1년도 안 가. 장모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장인어른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조급한 틈을 그놈이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처남 민수, 아내의 남동생, 10년 전 얼떨결에 주식 사기에 연루돼 지인들 돈 2억을 날렸던 놈입니다. 집안 망신이라며 장인어른이 쫓아내셨죠. 그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형, 저 민수예요. 오랜만이죠?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싹했죠. 너, 어떻게 내 번호를? 누나한테 물어봤죠. 매형, 퇴직하셨다면서요? 제가 매형 좀 뵙고 싶은데,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강남역 스타벅스 앞,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멈췄습니다. 차값만 3억은 하는 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내렸습니다. 명품 정장, 손목엔 롤렉스 데이토나, 허리엔 에르메스 벨트, 제 1년치 생활비를 몸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매형, 저 반성 많이 했어요. 10년 동안 죽어라 일했죠. 중국에서 무역업 하다가 대박 났어요. 무역업. 대박? 민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서류에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상승하는 빨간 화살표, 3개월 수익률 200%. 매형 보세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펀드 수익률이에요. 중국 한국 무역 차익 거래인데 지금 환율이 딱 좋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그런 거 모르고. 위험한 거 아니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매형, 장인어른 얼마 안 남으셨죠? 그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 누나한테 들었어요. 항암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매형, 제가 장인어른 치료비 전액 대드릴게요. 뭐? 대신 매형 퇴직금만 딱 3개월만 믿고 맡겨주세요.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3배도 가능해요. 3배. 4억 8천이 14억. 그럼 장인어른 치료비도 애들 등록금도 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매형, 이건 가족끼리만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한텐 절대 안 알려줘요. 우리 누나, 우리 조카들, 이제 고생 그만 시키셔야죠. 가족,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저는 악마와 계약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 앞에 섰습니다. 퇴직금 4억 8천, 집 담보대출 3억, 합계 7억 8천만 원. 제 평생 전부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이 금액 전액 송금하시는 거 맞으세요? 사기 피해 많으니까 신중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딸각. 제 평생이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매형, 잘 받았어요. 3개월 후 꼭 2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장인어른도 제가 모실게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폰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민수와의 대화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민수가 산다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경비 아저씨가 왔습니다. 저기 그 집 이사 나갔어요. 3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 항암 치료 비용이 체납되어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곧 들어와요. 제발. 하지만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항암 3차를 못 받으신 채로 저 때문에 장례식장, 저는 장인어른 영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다. 장모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칼이었습니다. 넌 내 남편 죽인 놈이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아내가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인생 말아먹고 우리 영감까지 죽이고 넌 사람도 아니야. 저는 빈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장인어른 영정도 못 보고 울었습니다. 장례식 비용 청구서가 나왔습니다. 합계 830만 원. 제 통장 잔액은 23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하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년 팀장이 은퇴 직후 장례식 비용을 빌리는 문자, 치욕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료들은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을 겨우 챙겼습니다. 장례식 3일 후 집에 들어가니 거실 테이블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서명에 그게 아내가 제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여보, 날 보지 마. 당신 얼굴 보면 토 나와.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동아와 동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놈의 눈빛도 차가웠습니다. 아빠, 우리 외할아버지 죽게 만들었잖아. 동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우리 학원도 끊겼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우리 아빠 사기당해서 거지 됐다고? 동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두 놈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안 받을게. 어차피 당신한테 줄 것도 없잖아. 집도 담보 잡혔으니까 나랑 애들은 엄마 집에 들어갈 거야. 당신은 알아서 나가줘. 저는 캐리어 하나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신림동 고시원, 월세 20만 원, 1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 겸 책상, 샤워실은 공용, 화장실도 공용,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55세 전직 팀장이 대학생들 틈에서 사는 인생, 하루 한 끼,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한강 다리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경화면이 켜졌습니다. 동아, 동해. 두 놈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 운동의 날 제 어깨에 올라탄 두 놈. 그때는 웃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민수, 그 개자식? 그 개자식만 웃고 끝나잖아. 그 새끼 찾아내서 죽여야 돼. 아니, 더 고통스럽게. 저는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러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 금액 7억 8천만 원. 피해자 박성진. 형사님이 고소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계약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 보니까
투자 약정서로 되어 있네요.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이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 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투자 실패로 해석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사업 실패했다고 주장하면 형사처벌 어렵습니다. 법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사람 찾기 전문, 사설 탐정 성공 보수제, 통장에 남은 돈은 47만 원. 그중 30만 원을 들고 사설 탐정을 찾아갔습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한 달 드릴게요. 찾으면 연락드리고 못 찾으면 죄송하지만 돈은 못 돌려드려요. 한 달을 벌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택배 상하차, 낮 12시 건설 현장, 밤 10시 대리운전, 하루 24만 원, 한 달 720만 원, 손은 굳은 살투성이, 허리는 디스크, 눈엔 핏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찾아야 하니까요.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저씨, 민수 못 찾았어요. 근데 다른 피해자들은 찾았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 1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지쳐있는 얼굴이었죠. 한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민수한테 당했어요. 3억 날렸습니다. 제 남편 퇴직금이었어요. 5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5억입니다.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혔어요. 지금 어머니는 요양원에도 못 계세요. 60대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노후자금 2억을 날렸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었습니다. 피해자 1 박성진 7억 8천, 피해자 2 김미영 3억, 피해자 3 이상훈 5억, 피해자 15 강순자 1억 5천, 총 피해액 127억 3천만 원. 15명의 인생을 망친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우릴 못 도와줍니다. 증거 불충분, 투자 실패, 그런 핑계 대면서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15명이 힘을 합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그 새끼, 반드시 찾아서 응징합시다. 피해자 모임이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효과음 흐느끼는 소리들, 주먹 치는 소리. 우리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김미영 씨 SNS 전수조사, 이상훈 씨 부동산 거래 추적, 최영수 씨 차량 번호 추적, 저 인맥 추적. 매일 밤 카페에 모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김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민수 와이프 인스타그램. 이름 바꿨는데 얼굴이 똑같아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럭셔리맘 2024. 게시글 임신 8개월 브이로그. 게시물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아파트. 강남 아크로리버파크. 평당 1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저 아파트,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목걸이, 모두 우리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이 개자식들,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출산 예정일 11월 15일. 그럼 돌잔치는 내년 11월쯤? 11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10개월 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준비합시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 10개월 동안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 변호사 선임, 검찰 고소장 제작성, 형사고소 더하기 민사소송 동시 진행. 그리고 드디어
민수 와이프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기 5의 돌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23일 오후 2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성급 호텔. 김미영 씨가 분노했습니다. 제 돈으로 호텔 돌잔치를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호텔로 갑시다. 200명 하객 앞에서 민수 인생을 끝장냅시다. 11월 23일. 우리는 호텔 주변에 집결했습니다. 15명의 피해자들. 각자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서빙 직원으로 잠입. 김미영 씨 하객으로 잠입. 이상훈 씨 주차장 감시. 나머지 호텔 출입구 대기. 저는 호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당일 서빙 알바로 신청해뒀죠. 서빙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끝장을 본다. 주머니 속 수갑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에게 미리 협조를 구해뒀습니다. 우리가 신호 보내면 현장에 바로 오십시오. 현행범 체포해야 합니다. 오후 2시. 그랜드 볼룸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200명 하객. 1000만원짜리 샹들리에. 한 테이블당 300만원짜리 코스 요리. 벽면에는 대형 LED 스크린. 아기의 100일 돌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희원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저 멀리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보였습니다. 손목엔 롤렉스. 여유로운 미소. 하객들과 악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8억으로 장인어른 죽게 만든 돈으로 저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서빙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살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랍스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샴페인 타워앤돔 페리뇽. 한 병에 100만원짜리였습니다. 민수가 VIP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불과 1미터 거리.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제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제 돈으로 벌린 사업이겠죠. 저는 민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민수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어요. 민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개월 동안 20kg가 빠진 제 모습을, 초췌해진 제 얼굴을, 옛날의 팀장 박성진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무대 위로 아기와 엄마가 올라왔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희원이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돌잡이 테이블이 무대 중앙에 놓였습니다. 돈, 청진기, 명주실 마이크. 자, 우리 희원이가 무엇을 잡을까요? 그 순간 저는 서빙 카트를 밀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말하려던 순간 저는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잠깐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200명의 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민수가 무대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놈 뭐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잡이 테이블 위에 쾅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오늘 잡아야 할 건 이 수갑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아버지가 할 일이 수갑 차는 거거든요. 저는 서빙 카트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200명 하객 여러분, 여러분은 사기꾼의 돌잔치에 오신 겁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늘로 뿌렸습니다. 계약서, 고소장, 피해자 명단, 자금 추적 내역, 모든 증거가 하객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자, 박민수, 15명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총 피해액 127억.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8억을 털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박민수, 내가 훔쳐간 8억으로 내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항암 치료비를 끊어서 내가 죽인 거야.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사람 진짜야? 사기꾼이라고? 127억? 민수 부인이 기절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연회장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피해자 14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김미영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3억 날렸어요. 이상훈 씨가 외쳤습니다. 저는 5억입니다. 15명이 하나씩 외쳤습니다. 2억, 1억 5천, 4억, 3억.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해? 내가 내 장인어른 장례식에 왔어? 내가 내 아내한테 사과했어? 내가 내 아들들 학원비라도 댔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우리 돈 털어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았잖아. 민수가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제가 민수의 발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3단 케이크 테이블로 얼굴부터 처박혔습니다. 크림이 민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화려한 초콜릿 케이크, 금박 장식. 한 개에 500만 원짜리 케이크였죠. 그 케이크 값도 우리 돈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케이크 범벅이 된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민수 사기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0명의 하객들이 모두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SNS 업로드, 해시태그 강남호텔 돌잔치 사기꾼, 해시태그 127억 사기범 체포, 해시태그 피해자 복수. 10분 만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 강남 5성급 호텔에서 열린 돌잔치에서 127억대 사기범이 피해자들에 의해 현장 체포됐습니다. CCTV 영상이 방송됐습니다. 케이크에 얼굴을 처박는 장면, 수갑 채워지는 장면, 200명 하객들의 충격받은 표정,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강남 돌잔치 사기범, 2위 박민수, 3위 127억 사기.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조회수 2천만을 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5명에게서 127억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형 징역 15년, 벌금 130억.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피고인은 친인척을 포함한 15명의 인생을 파탄냈고 1명을 간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악질적입니다. 징역 15년, 벌금 130억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무너졌습니다. 민사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민수가 숨긴 재산은 약 40억 정도 추적됐습니다. 127억 중 30% 정도였죠.
저는 2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원래 날린 돈 8억에 29% 5억 5천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에 등록금은 낼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생활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살 수는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6개월 만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죠. 제가 민수를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아버지 원수를 갚아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카페 문이 열리고 동해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동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동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혼자 다 해결하셨잖아요. 우린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는 두 놈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미안하다. 니네들 고생시켜서. 우리 가족은 그렇게 다시 모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 팀장 시절에 반도 안 되지만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동아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동해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행복했습니다. 11월 23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날, 저는 가족과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늦었지만 민수놈 제가 응징했습니다. 15년 받았습니다. 제대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지켰습니다. 우리 가족, 제가 지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동해도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민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복수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삶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을. 만약 당신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지켜주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일어서세요. 하지만 절대 법을 어기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싸우세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